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시 36분 36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월요일장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오늘장 마감까지 이제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매매 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냥 짚어보는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더 올라갔네요. 2268.86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갔고요. 2270포인트까지도 오늘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자막으로는 2300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세면 2300선도 멀지 않았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만 해도 27포인트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전략 후강 장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한번 볼까요?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은 2260선까지도 터치를 하나 했는데 안착을 했고요. 현재는 2270선까지 가는 모습인데 2270선 오늘 터치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주체들 오늘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팔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오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0억 원 이상, 1,500원 이상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만이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모두들 팔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40선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주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4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642.13포인트, 7포인트 이상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11% 상승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역시나 장 초반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고점이 642.20인데 현재 지수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주도하는데요. 514억 원 삽니다. 기관도 매수 물량을 다시 늘려가네요. 137억 원까지. 개인만이 61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약주가 굉장히 잘 가는 하루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떤지 살펴볼까요? 1131원 90전입니다. 이런 정도가 80전이 현재 내려갔네요. 0.07% 하락이고요. 원달러 환율, 원화 같은 경우에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세먼지 관련주, 화장품주까지 5종목입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6% 넘는 급등입니다. 76,400원대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1.7% 오늘
IT 업종 위주로 장 후반에 강하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1만 9천 원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신고가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 이제 230만 원대까지 안착하는 모습 보이는 삼성전자고요.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일중 흐름들 장 후반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IP주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오늘 56,700원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거의 마스크 많이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쓰셔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사 여파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이 칼칼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코웨이, 한원시스템, FTA, ENA, 위닉스, 상하프론테크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 9% 지금 상승합니다. 크리넨사이언스는 미세먼지 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와 산업용 공기청정기용 필터 생산하는 업체고요. 오늘 이미 23% 상한가에 근접했던 크리넨사이언스 종목입니다.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관련주들 오늘 주가 잘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인기 검색 종목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올라온 상황이고요. 화장품주 그동안 사드 여파로 눌려 있었는데 오늘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모레주의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들이 잘 가고요. 그 외에도 이츠스킨, 한국콜머홀딩스, 토니모리, SK바이오랜드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수출 지역이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 가고요.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아모레퍼시픽 327억 원어치나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약주, 대성산업, 솔리드, 한국전력, CJ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약주 같은 경우에 오늘 잘 간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주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셀트리온 비롯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잘 갑니다.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신신제약, 경남제약까지 모두 잘 가는데 이 중에서는 대웅제약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도 가장 잘 가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이나 정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한미약품은 오늘만 해도 지금 10%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눌려있던 주식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종근당은 신약개발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만 해도 4%대. 종근당은 최근에 굉장히 잘 갔죠, 주식이 또.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3,150 시가에서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던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대성산업은 경영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대성합동지주를 흡수 합병키로 결정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가에 상한가 진입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대성합동지주도 오늘 상한가 진입한 상황입니다. 자, 솔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다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지금 저가가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 펜텍 이순설의 급등세고요. 조회 공시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좋다가 지금 빠진 것을 보면 투자할 때 분명히 유의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2%대 상승이 나오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으로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오너리스크부터 해서 그동안 잘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 20만원 드디어 터치를 한 모습인데 이게 CJ 이용하시다 보면 올리브영을 보실 겁니다. 올리브영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CJ 그룹 전체의 이익 마진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5분 5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번호인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장기환 부장님, 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자로 인해서 상승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증자에 성공하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역시 이제 두산중공업도 일단 5천억이라는 자금을 유입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새롭게 이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식도 거기에 이제 수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역시 두산중공업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서 매수 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수 타임을 현재가로 드리고요. 목표가를 3만원, 손절가를 2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I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 중 하나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냐면은 일단은 갈 때까지 저는 이 회사의 어떤 물량을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 물량을 사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아지넥스텍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로봇 관련주 이거는 신정부 출범 그리고 4차 혁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장비 업체죠. 특히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는 파나소닉의 장비를 공급한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테슬라가 얘기 나올 때면은 지속적으로 CIS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이 회사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연말부터 나온 실적을 보면은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요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아마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호전이 됐다고 나오면은
바로 이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성장성 이런 대비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목표는 2,200원, 손절가는 1,8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 자산신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급등이 연출되기 전까지 아마 제가 더 추천을 드릴 텐데 분명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는 그런 관점이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앞으로도 실적 증가가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올해도 보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지속 보유, 하락을 할 때는 추가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로서 넥스로텍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넥스로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왜 주가가 하락했냐면은 150억이라는 BW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거꾸로 돌려서 하면 말씀을 드리면은 150억이 유치되면서 이 회사의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걸 통해서 회사는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급락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의 시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수가를 현재가, 목표가를 2,800원, 손절가를 1,9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신 ED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4,000원대로 옆으로 횡보한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횡보했다고 보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해 5월까지 6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한 것은 주가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다. 이게 우상향으로 돌파할 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이것도 전기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문 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그 연결 실적을 보면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자회사의 그 영향 때문이라는데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하나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2차 전지 그 캠 개발 업체로 이제 선정됐습니다. 삼성 SDI하고는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협력업체로서 아주 굳건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SDI의 이제 배터리 부분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상신 ED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부터 상신 EDP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모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 5종목 들어본 뒤에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 팀장님 5종목 들어볼까요? 오현진 팀장님? 네네. 네, 5종목 가볼까요? 네, JR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다시 한번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완만한 상승 추세, 외국인의 매수도 소폭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JRTI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매수 타임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095원 구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200원 정도, 손절가는 2,000원 정도, 약간 기계적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과 중국 부분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발 이제 철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데아티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수 타임으로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생鮮식을 기반으로 한 결제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더니 3,000원 초반대에서는 지지하고 그래도 재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 라운시큐어 제가 말씀드릴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 후에 그 목표가를 3,6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신규적인 접근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관망 유지로 드렸습니다.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3,600원 목표가 잡고 홀딩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YG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신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리고 프로듀스 1012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소속 연습생들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듀스 모멘텀은 거의 소멸된 것 같아요. 왜냐면 YG K 플러스의 이제 소속의 연습생들이 이제 상위권을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예전처럼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모멘텀은 YG 신사업 확대에 대한 수혜 모멘텀 하나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매수 타임으로 안 잡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 타임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추세도 약간 횡보 추세로서 무너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2,600원 예전에 설정해드렸던 가격인데 요거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특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맥을 제가 언급드릴 때는 윗꼬리를 노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만큼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윗꼬리에서 먹고 나오자라는 관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윗꼬리가 참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먹고 나오는 전략 취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3D 프린트 관련주로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언급되는 빈도수가 약간 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실 경우는 4,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삼아보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다시께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약간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최근에 게임주, IP를 가진 게임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고 특히 NC소프트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리니지 M, 신규 모바일 게임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나오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NC소프트의 어떤 모바일 게임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냅니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런 실적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NC소프트가 한 템포 더 치고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까지 이제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다가 38만원에서 멈추고 비중 축소 관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량을 전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고 보고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에서 지우진 않았어요. 하락했을 때는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제가 매수 타이밍 오면은 또 매수 신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NC소프트 계속 관심권에는 두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데아이티아이부터 NC소프트까지 NC소프트는 특히 관심권에서는 가지고 있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이네요.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들어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시장에 핫한 종목이죠. LG전자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주가가 오늘 7%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좀 기록했는데요. 이런 추세 이런 신고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가전 에어컨 사업부나 TV 사업부 또 이제 MC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가전 에어컨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이 브랜드가 이 고가 제품이 좀 확대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을 만회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점이 이 LG전자의 가전 에어컨 사업 부분의 실적을 2분기 때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TV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 OLED TV 같은 가격이 높은 제품 비중을 좀 많이 확대하는 전략을 좀 많이 LG전자도 갖고 가면서 이 TV 사업 부분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주가를 좀 이끌었고, 1분기 때 영업 적자가 거의 안 나왔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전에, 우선 그 G5에 대한 실패 이후에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1분기부터 결실이 됐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G6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그전에 LG전자의 가장 큰 주가의 걸림돌이었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 185,500원 정도,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7만원 말씀드립니다. LG전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매수가 75,500원, 목표가 82,000원, 손절가 7만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매도에 의해서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하향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짧은 흐름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으로서 외국인이 매도하든 기관이 매도하든 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이하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년 들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은 거의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그 종목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작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락했지만 일정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 싼 메리트로 인해서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또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0 이동평균선 이하는 적극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또 PNT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신정부 들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육성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PNT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투자에 따른 그 어떤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그 전극 공정 장비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수주를 그동안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그 2차 전지 수주 잔고만 해도 1130억 정도, 그래서 한 110% 이상 이렇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3월부터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상향 돌파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동양파일, 요것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죠. 기관의 매도.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의 특성, 이런 거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규 상장돼서 6개월 정도 이상 거치지 않으면은, 그리고 1년 정도죠. 1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관 물량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올라가면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물량 조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저점인 그 7,000원 이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자체의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20-30% 뭐 하락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뭐 한 100억, 2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나 퍼나 이런 여러 가지 봐서도 저점이다. 하락할 때 적극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세화 IM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 IMC 역시 작년도에 그 중국에 투자했던 회사의 적자로 인해서 이제 적자가 났던 이런 회사죠. 그렇지만 올해 그 글로벌 경기의 호조, 타이어 관련된 그 업체들의 호조,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세화 IMC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타이어 업체에 금형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100억, 2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냈던 그런 과거의 기억도 있고 이 영광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를 필두로 해서 주가와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상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저점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 적극 매수로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양 EN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ENG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딱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크릴룸 장비죠. 우리가 이제 화학 장비 업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릴룸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엔지니어링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한양 ENG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라인 증설이든가 신규 시설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 ENG도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올해부터 더 전년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로 보면은 크게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저점으로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멘트 하나 좀 드려야 될 정도까지 코스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280선 돌파했는데 현재 2284.5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 가까운 급등입니다. 지금 2시 지나면서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2284.5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일주그램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2시 이후에 우상향 하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현재 2.46% 상승하면서 233만 2천원대, 233만 1천원대 움직이고요. 현대차도 3%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7%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특히 전기, 전자,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뭐 적게는 2%대부터 크게는 7%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막강합니다. 오늘 23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2280선을 뚫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5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그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다가 오늘 이제 제가 매수 타이밍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 오전장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수도권 매우 나쁨이거든요. 그러면서 웰크론, 50, 나노,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드릴 수는 없었고, 지금은 신규종 접근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관망 유지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이 이게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보고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 유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매수 타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신규적인 모멘텀이 나와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차트적으로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이평선들을 이제 돌파해 내려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적절한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속도를 조절해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특허를 취득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분명히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2,875원 적절한 가격 생각됩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3,100원, 손절가는 2,750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원래 이제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이제 서울반도체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타이밍이 없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상승한 모습이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지금은 약간 차익 실현을 생각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신규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반도체는 오늘 DST 로봇으로 종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ST 로봇은 이제 역시 4차 산업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3D 프린터 제품 판매처를 다양화하면서 사업처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모습인데 DST 로봇이 이제 원래 이것도 경고 종목이었어요. 근데 최근엔 경고 종목이 풀리면서 견조한 상승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오늘 한 5%까지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2,800원 전고점까지 열어두고요. 손절가는 2,300원 좀 여유를 많이 두고 설정하는 관점. 오늘 서울반도체를 DST 로봇으로 바꿔서 매수 신호를 드렸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프리카TV 보겠습니다. 모바일 시청자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는 가격적인 매력에 의한 종목이다. 앞으로도 플랫폼의 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오늘은 이제 안 드렸는데 이거 뭐 매수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몇 개월 이상 보시는 분들은 접근해도 괜찮다. 다만 공식적으로 매수 타임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지금은 일단은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오늘 옵트론텍 전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느릴 것 같아서 제가 매수 타임을 약간 낮춰 드리려다가 보니까 좀 놓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갤럭시 S8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고화소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일단은 좀 관망적인 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레트 지금은 관망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도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5종목 길어봤고요. 사이렌트 올렸습니다. 이번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네요.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임이 왔나요? 오늘 갑자기 2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굉장히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좀 잘 가는 종목이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바닥권에서 좀 돌아가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이럴 때 좀 중요한 건 좀 실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좀 종목을 좀 봤는데, G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8 그 광고가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약 42개 5개 광고판에다가 동시 상영돼서 큰 이슈를 보였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는 그 세계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이번에 근데 이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일대가 또 이제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좀 탈바꿈하는 좀 첫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을 또 이제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아마 올해 중순부터 이제 그 대형 광고판에 이제 건물들 외벽에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동사는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그
근데 여러분들 옥에 보시면 외벽, 건물 외벽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제 광고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를 뭐 운전하시다가 뭐 볼 수도 있고, 뭐 저녁에 돌아다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광고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서울, 뭐 부산, 제주 이런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지역에서 자유표시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정책으로 이제 작년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 삼성동으로부터 이제 매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좀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을 하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 동반하는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이제 매출이 부각되는 좀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길목시키기를 좀 해야 되는 좀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4,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3,200원, 목표가 16,0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한 18,000원 정도까지 좀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스마트 글로벌 매수가 14,5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200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전희승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5종목씩 빠르게 가고 저희가 시청자 상담까지 한번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한 부장님 5종목도 가볼까요? 네. 다음은 금호전기부터 가겠습니다. 금호전기도 역시 한 번도 시세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큰 주봉 흐름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한 번도 상승한 없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세가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가 일정 정도 가서 멈춰 있을 때는 어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힘을 응축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금호전기 하면 이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조명 전문 업체죠. 최근에 이제 뭐 LED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남미의 볼리비아의 LED 가로등하고 이제 보안등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리비아를 통한 어떤 남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 거점을 통해서 한번 해외 진출을 남미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부터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 서서히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LED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인 출혈 경쟁, 그리고 중국으로 인해서의 저가 경쟁, 이런 거로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살아남은 기업들 자체는 앞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현재가로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13,000원, 손절가를 10,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컴 CQ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매매를 하고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급락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일반의 어떤 물량이 많이 증가됐던 것이 손절매를 통하고 나오면서 어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기본적인 내재 가치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컴 CQ 같은 경우는 23개사의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이 가치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글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차 혁명 관련해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북 관련해서 신정부가 들었으면은 가장 주목받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이틀간의 큰 폭의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는 옛날에 2010년도의 영광을
다시 실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회사는 뭐 기본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은 뭐 염려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탄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우리가 그 대북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파버9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버9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실제로 테슬라 모델에 우리가 알루미늄 그 관련해서 어떤 그 많은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테슬라 모델 3의 도어 트림 납품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 하면은 이 회사가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가전 수요, 그리고 핸드폰 수요,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요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LMS입니다. 우리가 이제 LMS 같은 경우는 그 프리즘 시트라고 해서 우리가 LCD라든가 뭐 OLED 이런 것이 빛을 발광할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그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매수의 폭 그리고 어떤 영업의 어떤 공급의 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코스닥에서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우량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내일 선거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는 매수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 이동평균선 오늘도 저점 가격이 충분히 매수 가격이다. 이런 관점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LMS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229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2.22%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도 지금 매수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2290선, 2300선까지 바짝 다가섰고 외국인이 4,800억 원, 기관이 760억 원이나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장 후반에 2,767억 원이나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넘는 급등 보여주고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8%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바로 들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단알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은행 출범 수혜에 따른 기대감으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손절가를 원래 이제 6,100원에서 5,800원으로 하향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7,000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준 후에 그 반등을 보여줬었던 목요일 같은 경우 지지가 나올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오늘 반등폭이 작은 것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선 우세한 흐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강홀딩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5월과 10월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 일단 5월 황금 연휴는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했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을 시기가 오면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요.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일금융 보겠습니다. 국내 실질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련해서 제가 매수 사인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제가 비중 축소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초기에 제시해드렸던 53,000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이제 시세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차익 실현 혹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추세적으로는 돌파인데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가자라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참 좋은 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는 여행주죠. 자전거 사업도 합리적으로 이제 그
추세가 좀 돌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지만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11,000원대의 지지만 확인된다면 재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셔야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KT 서브마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 관련 모멘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전까지 이제 제가 매수 타임 계속해서 드리다가 오늘은 따로 코멘트를 안 드렸는데 지금 주가 위치가 계속해서 횡보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00원이거든요.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오현진 팀장님, 1784번님께서 덱스트 1,100원의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덱스터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준 후에 눌림목을 주고 재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덱스터는 특히 이제 그 특수효과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다만 그동안 주가가 약했던 것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였죠. PER이 이제 30배, 40배 수준까지 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 거의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바닥권에서 반등도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지금 가격 전략을 잡자면 좀 길게 보셔야겠지만 10,000원까지는 목표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기 때문에 한번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회복을 기다리자라는 관점 총평이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자면 한 7,500원 정도로 역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4번님의 종목 덱스터 종목 지금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시나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동시효과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뜨거운데 지금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스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2291포인트입니다. 2.22% 상승이고요. 퍼센테이지로도 엄청난데 지수로도 5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오늘 상승인데요.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하는 그래프들 보이실 텐데 일단은 2290포인트까지 오늘 뚫었습니다. 2300포인트도 이제 단 8포인트, 9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코스피가 전고점 뚫고 올라온 뒤에 얼마나 더 숨고르지 않고 올라갈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뭐 230만원 돌파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였다가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이 2,767억 원 장 마지막 쯤에서 엄청나게 삽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4,800억 원이나 사고요. 하지만 개인은 반대로 5,911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고점 매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손절 물량들 혹은 그동안 좀 답답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3%대 급등,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현대차 4% 가까운 급등, 한국전력도 외국인 매수 몰리면서 지금 3% 가까운 상승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주주 모두 상승하는데요. 특히나 현대모비스 7% 후반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640선 지킵니다. 642.97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거래소 대비해서는 오늘도 코스닥이 지지부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 여전히 보이고요. 642포인트, 643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는데 외국인 675억 원, 기관이 293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사고요. 개인만이 오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상승하는데 셀트리온이 이게 얼마 만에 5%대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94,700원대까지 회복했고요. 카카오도 94,900원대, CJNM, 메디톡스 모두 상승합니다. 로엠만이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슈젤, 컴투스,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고요. 컴투스, 바이로메드는 3%대의 상승이 보입니다. 코미팜도 1%대의 상승인데 SK머티리얼즈만 오늘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5월 8일 월요일이었고요. 장이 시원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장 지수 정리되는 동안에 장기환 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온 뒤에 강하게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 주시장 자체가 그동안 요번 5월부터,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미래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화답을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오늘 본격적으로 분출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미국발 호재, 그리고 여러 화장품주나 바이오주에 대한 이런 호재까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꽉 물려있던 이런 주식 자체가 어떤 숨통이 트여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게 미리 선반영됐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내일 모레 과연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제 궁금해지는 상태이기도 한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먼저 반영되면은 이후에는 좀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을 잘 한번 내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점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92.76포인트 무려 51.52% 상승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2.3% 상승입니다. 코스닥 역시 643.39포인트 1.3%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의 고점 마감입니다. 양 지수 모두 외국인의 힘이 강했는데요. 거래소는 외국인이 5,449억 원, 코스닥은 706억 원이나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요. 1원 10전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1% 하락 마감이 됐고요. 엔달러는 112.57엔에 오늘은 장이 일본은 열리지가 않았네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잠시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번만 더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요. 삼성전자가 2.46%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마감이 됐고요. 일단 3%대 상승해서 조금은 빠진 모습이지만 기타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전기전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주들도 오늘 현대차가 3%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종남 대리 4월 6일에 에이스테크 매수했고요. 42% 상승입니다. 예상된 흑자 전환이다. 본격 성장까지 보유 물량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더 가져가자라는 얘기겠죠.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의 종목입니다. 아진엑스텍 4월 24일 월요일에 저희가 매수했는데요. 36.3%나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지속하자 이야기 주셨고요. 다음은 3월 14일 화요일에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을 통해서 매수한 종근당입니다. 19.8% 상승했고요. 한미화품의 임상승인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하고 있고 지속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3월 16일 이니텍 매수했는데요. 16.4% 상승했고요. 목표가 8,300원 도달 시에 비중 축소 후에 홀딩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또 살펴봐야 되겠죠.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 3월 28일 금요일에 코스맥스 매수했고요. 15.7% 상승입니다. 중국 증설 효과 및 색조 화장품 성장의 1분기 실적이 좋다.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분할 매수 및 홀딩, 더욱더 매수 관점까지 주셨네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종근당 종목 3월 29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12.2% 상승했습니다. 국내 제약사 성장률 1위고 안정성이 1위다. 하반기 실적 파이프라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4월 14일 금요일에 매수한 현대로템 5.6% 상승했고요. 국내 철도 시장의 최강자 글로벌 철도 시장 호황의 상승이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조금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이 좋네요. 에이스테크부터 저희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요. 순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이 2015년 4분기 이후에 처음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이 흑자 전환 같은 경우에 좀 이미 좀 시장에서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결국엔 인도 쪽의 매출 인식 시점 그리고 매출 증가가 흑자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결코 매력적인 자리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보유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5G 투자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또 향후에 자율 주행차 관련한 데이터 센서의 상용화 그리고 매출 시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끌고 가되 부담스러운 비중을 가져가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이미 1차로는 목표가를 상향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는 좀 매물대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충분히 줄인 후에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 좀 뉴스플로어라던가 레이더 센서 관련된 상용화 매출 시기를 보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니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KT 자회사로서 인터넷 뱅킹 아웃소싱이라던가 보안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최근에 K뱅크 관련돼서 수혜로 좀 인식이 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오픈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은 결국에는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그리고 보안 분야 쪽에서 매출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매출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동사처럼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레버리지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카카오뱅크가 6월 달에 오픈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목표가 8,300원이 도달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의미 있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좀 줄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니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명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했고요. 내일 주요 일정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주요 일정 산업별 주요 투자 정보까지 짚어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급등 마감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적잖이 놀라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정말 강하게 양시장 모두 들어왔고 거래소 쪽으로 특히나 많이 들어오면서 2290선을 뚫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 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수요일장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좀 변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오늘 급등이고 또 대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이 모든 게 뭐 어떤 그 요인은 있겠지만 큰 주식의 흐름은 뭐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급등을 하면은 숨고르기가 당연하고 그리고 근데 그 급등의 숨고르기가 어느 관점에서 숨고르기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흐름, 대세 흐름 속에서의 어떤 상승 아무리 이제 급등을 해도 일정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름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차이일 뿐이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순환매가 빨리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대형주 유지의 급등을 연출했지만,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는 정책 관련주들도 일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 고르고 난 다음에 안정을 취하면서 어떤 계속해서 순환매를 취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급등하는 것을 쫓아잡다가는 잘못하면 어떤 물먹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너무 그 서두르지는 마시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이 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시황 상황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장이 그 3,0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2,300선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5년간 우리 지수가 지금 쉬었습니다. 그렇죠. 5년간 지수를 쉬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그랬죠. 2016년 1월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이다. 올라갈 때는 2년 내지 3년, 많게는 5년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반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년 반은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더 오버타임이 되면서 오버슈팅이 과연 될 수 있느냐, 5년간 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1차적으로 3년간을 가고 있는 장세 속에 흐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일단은 대형주의 장이다. 그리고 4차 혁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실적과 그 재료주에 관련된 이런 흐름이 같이 연출이 되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지금 2,300이 넘었는데 100% 올라가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4천, 5천이 되겠죠? 그렇죠. 5천이 되죠? 5천이 되는 그런 상태에 수익률이 100%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은 이게 100%가 아니라 100에서 1000%까지 나오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속에 속해서 매매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그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꼭 이 종목을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수요일장에서 한번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관심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책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책주라는 거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일순간에 장기 반짝이 그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속에서의 당연히 나타난 검증된 건 뭐냐면은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종목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적이 검증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 속에서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할 것이다. 100%, 200%, 300% 이상까지 가는 종목이 속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닥권서부터 잘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 CI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직은 주가가 분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충분히 주식을 모아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낙폭 과대주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와 IMC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재가 돼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려고 한 3개월 이상 좀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6개월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상향 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는 얼마든지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CIS와 세화 IMC 두 종목 들어봤고요. 두 종목 다 지금 현재가 매력적인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15개 종목 다 매수 시점이 현재가가 다 가능한 종목만 저는 그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수익을 뭐 10% 이상 실현한다 그러면은 그 매수 종목에서 일단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부터 아니면 일자 상승하고 조정된 이후부터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 종목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잘 골라 사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매수 시점이 근접한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하다는 새로운 종목을 5개 이상 새롭게 항상 편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전체 다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종목을 항상 편입했을 때 좋은 종목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코스피가 급등하고 코스닥도 잘 달린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전화 안부 인사 꼭 한번 드리시면서 어버이날 기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은 휴장이고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데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06시부터 20시까지 투표라고 하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